네, 여당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년 연장, 지금 이 시점에 왜 필요합니까? 지금 정년퇴직은 점점 짧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금은 너무나 멉니다. 이른바 이제 소득 공백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만 63세부터 받기 시작하고요. 이게 2033년에 가면 만 65세로 더 늦춰집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초고령 사회, 국민 5명 가운데 1명, 20%가 만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런데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은 노인 빈곤율, 정말로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를 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이 불안해지면서 이런 숙련된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하자라는 이제 공감대가 이른바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당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일단 이제 정년 연장 민주당의 이제 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이 돼서 지금 첫 번째 본회의를 했는데요. 지금은 큰 그림 골격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건 정년 연장 방안의 핵심이 바로 단계적으로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현재 정년이 만 60세인데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5년 더 연장하겠다라는 논의인데요. 다만 쟁점이 여전합니다. 일단 노동계에서는 하루빨리 소득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정년 연장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의 경우에는 임금제도 개편 없이는 정년 늘리면 오히려 청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단순히 나이를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년 연장 플러스 그리고 연금제도 개편과 재고용제도를 어떻게 결합할지를 좀 풀어야 되는 난제입니다. 일단 이제 이 정부 여당의 경우에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중재력과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쉽지만은 녹록지만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안에 따르면 이 청사진이 대략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관련 법안이 무려 10여 개가 지금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데요. 대표적인 법안을 좀 보게 되면 현재 논의적인 법안이 계획대로 통과된다라는 경우에 네. 정년 연장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2027년부터는 만 63세까지 그리고 2032년까지는 64세까지 2033년부터는 만 65세가 정년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이렇게 되면 1967년생은 만 63세가 정년이고요. 1970년생 이후 세대부터는 오롯하게 만 65세 정년제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지금 아마 50대 초반 세대가 정년 50세대의 첫 주인공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다만 이제 적용 시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또 보게 되면 공기업들, 금융기업들, 대기업 먼저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으로 이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라면 70년생 이후부터는 65세 정년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정년이 늘어나면 여러 변화가 예상되잖아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맞습니다. 정년을 연장했을 뿐인데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가 뒤따릅니다. 네. 우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함으로 인해서 더 오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늘어나고 효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도 이제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생기니까 노후 빈곤이 완화될 수 있고요. 또 정부, 국가 입장에서도 연금 가입 기간이 일한 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면 연금 고갈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네. 단점도 뚜렷합니다. 기업의 경우는 인건비 부담, 퇴직기 부담이 더 커지고요. 연공 서열식 임금 구조로 인해서 생산성 대비 효율이 더 떨어질 수 있고 특히 이제 정년 연장이 이런 임금 구조 개편과 더불어서 직무 체제의 어떤 설계 그리고 고용 유연화가 함께 이제 논의돼야만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는 연령대 분들 지금부터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이게 사실 법이 바뀐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정년이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자, 따라서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준비도 좀 필요한데요.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직무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기업이 나이를 이유로 이제 배제하기 어렵도록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나 자격증이나 기술의 역량을 꾸준히 좀 업그레이드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재취업이나 재고용 환경에 대비한 유연한 마인드도 중요합니다. 아니,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다라고 이제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네. 내 역할이 직장 내에서 바뀐다 하더라도 근무 형태가 변하더라도 제2의 커리어로 받아들이는 이제 태도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금퇴직 자산 관리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정년이 늘어난 만큼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 노후 설계에 대한 시점, 전략도 재조정돼야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가요? 이렇게 정년을 만약에 늘리게 되면 청년 취업은 더 바늘구멍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청년층들의 반발 때문에 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걸겠느냐. 그래서 지금 지연이 돼 왔는데요. 실제로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이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지금 정년 연장으로 이제 고령자 근로는 고령 근로자들은 한 80만 명 가량 고용 채용이 늘었다면 오히려 청년 근로자는 11만 명 줄어들어서 네. 이제 고령 근로자 한 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적게는 0.4명, 많게는 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청년층 고용은 늘었습니다만 그 혜택이 주로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교육은 위축되고 그리고 조기 퇴직이 증가라는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세대 간 일자리 구조를 어떻게 재정립하는지가 반드시 좀 필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물론 일부는 반대 분석 보고서도 있는데요. 일부 네. 연구에서는 과연 정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청년 취업에 영향이 있느냐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는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 여론은 10명 중 8명은 정년 연장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SBS가 이제 추석 직전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정년 65세 연장에 찬성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찬성률이 90% 이상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년층에서도 의미 있는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건부 찬성 응답이 과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 청년층 역시 고용층이 이제 취업이 돼야 세대 간 부양 부담, 자기한테는 부양 부담이 좀 완화가 되고 연금 재정 안정에 더 공감하고 있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MZ 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다만 이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임금 체제 개편과 더불어서 청년 일자리에 어떤 보완책이 전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은 결국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용 개혁으로 전환하길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정년을 늘린다는 게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지금부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맞습니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이제 법으로 고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좀 큰 그림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노사정이 제각각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이제 노사정 간 조율과 중재안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고령 노동자가 늘게 되면 연공서열식 임금 체제로는 감당이 좀 어렵습니다. 네.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제 개편이 필수적이고요. 또 하나 청년 일자리도 문제지만 비정규직은 정년 연장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소외된 비정규직 일자리를 어떻게 고용 안전망으로 끌어들일 때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년이 늘게 되면 연금 복지제도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년 연장이라는 건 노동, 연금, 이 복지가 함께 조율돼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